자, 롤리폴리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AS 시간이죠. 또 오랜만에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AS 시간인데요. 우리 롤리폴리님께서 또 오랜만에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 주셨는데, 요 질문부터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입찰 당일 취소나 변경 미리 할 수 있을까요? 예, 주셨어요. 입찰 당일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롤리폴님 되게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소스가 될 만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근데 입찰 당일날 취소됐는데 현장까지 갔는데 취소되면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입찰 당일 전날 우리 경매기에 계신 분들이 퇴근하시기 전에 한 5시 30분쯤에 그죠? 예, 그때쯤에 경매기에 전화해가지고 뭐 신청 들어온 게 없는지, 왜냐면 보통 그때 신청이 들어와요. 예, 들어와서 다음날 입찰 공고 사건 번호 옆에 변경이나 취소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긋거나 아니면 변경, 취소 이런 내용을 또 써서 대자보에 붙여놓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다 전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날 접수가 되자마자 우리가 보는 사이트에 이제 내용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접수도 받았는데 지금 바로 어떻게 올려? 그리고 그분들도 입찰 전날까지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예, 보통은 입찰 날짜 전에까지 어떤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데드라인으로 이제 선을 그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극적으로 갑자기 입찰 당일날 이렇게 취소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막상 당일날 갔는데 내 물건은 진행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운 빠지거든요. 그죠? 또 여러분들 반차도 내고 연차도 내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반드시 최소한 당일날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옥션 사이트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이게 일반 유료 옥션 사이트는 법원에서 올라온 정보를 바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법원 경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변경이나 취소는 거기 뜨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취소나 변경 미리, 그치.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예, 요거는 답변을 좀 드려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간에, 영상을 여러분들 올려주신 거에 밑에,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AS, 예, 이렇게 또 수리를 해드리죠. 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 자,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댓글이에요. 4시간 전에, 무려 4시간 전에 올라온 거예요. 야, 4시간이면 새벽에 올리셨어, 새벽에. 예, 대단하시죠? 어제 올린 방송에 대한 댓글인데요. 조금 일침을 가해 주셨어요. 일침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또 새로운 정보를, 우리 선생님께서 Y 로고스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입장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세상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뭐였냐면, 안 팔리는 오피스텔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주택연금으로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경매로 받으면 시세보다 좀 많이 싸게 낙찰받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신청하면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요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세상 쉽지 않습니다. 막상 주택금융공사에서 따로 감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따로 감정을 하는 게 당연하죠. 오피스텔은 감정가를 70% 정도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85%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표가. 예, 그거를 그냥 보시면 되고, 인정률도 80%라면 결국 50%로 낙찰을 받아도 50% 정도도 인정이 쉽지 않으니 말씀처럼 이득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를 할 턱이 없습니다. 예, 일단 주택금융공사나 이렇게 국가와 관련된 이런 기관들은요, 농어촌 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지연금을 이렇게 주는 곳들이 있죠. 자, 그런 데에서도, 사실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국민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상품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 이 집의 가치는 3억밖에 안 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5억, 뭐 10억, 이렇게까지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그거보다 더 덜 지급되면, 만약에 3억짜리 집인데 1억밖에 지급이 안 돼. 그럼 2억에 대해서 이쪽 주택금융공사에서 갖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에게 상속으로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득을 보기 위함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장사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글로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죠? 양해 설명으로 대신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또, 손해보더라도 국민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또 특히 우리 노인분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어떤 평안을 위해서 진행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경매, 공매로 오피스텔을 낙찰받는 게 얼마나 유리하냐면요. 일반 거래로 사면 이렇게 싸게 낙찰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주택금융공사도 감정평가를 얼마에 감정을 할까요? 응? 주택금융공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세가 한 3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2억 5천에 뭐 감정이 됐다고 쳐요. 예. 뭐 실제로 잘 안 팔리니까 그 정도로 감정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찰받는 사람들은 2억 5천에 과연 입찰가를 쓸까요? 이걸 조사하고 입찰을 들어갈 텐데. 그죠? 사람들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역 앞에 있거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또 아파트처럼 비싸게 낙찰이 됩니다. 네, 초보자들이 오피스텔이 잘 안 오른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인기가 나름대로 있어요, 항상. 근데 저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감정은 많이 되는 편인데 낙찰가율이 되게 낮아요. 만약에 2억 5천이라면 그냥 시세가 진짜로 한 1억 5천?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왜냐면 안 팔릴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절대로 일반 거래로 1억 5천에 못 사요. 그분들이 3억에 샀는데 1억 5천에까지 팔으려고 할까요? 예. 경매나 공매로까지 넘어와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시장이 경매시장, 공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일반 거래로 사는 것보다는 경매, 공매 시장에서 사는 게 반드시 많이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건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없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되는 거를 찾으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 Y 로고스님이 일단은 답변을 이렇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 항상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되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 와중에 이거 하면 무조건, 억법니다 했던 거, 예, 기억나죠? 갈아타라고 했던 거, 예.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악플에 대한 그죠? 제가 그런 답변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네, 악플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어떤 의견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좋은 뭐 반대되는 의견들도 좋은 거니까요. 자, 미소님께서 참 시끄럽다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시끄럽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은, 그죠? 부동산 때문인 거지, 물가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물가가 지금 2%가 아니고, 물가가 막 10%씩 뛰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매년 10%씩 월급 안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도 죽는 거고, 우리 직장인들도 다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까 또 10명 쓸 거 2명만 써야 되잖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를 잡기 위해서도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꼭 부동산 때문인 거는 아니고, 또 그리고 무조건 또 그렇다고 무조건 물가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고,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금융과 관련한 지표는요, CPI 지수가 됐든, 모든 물가 상승률, 국민 총생산량,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 그리고 프레드 지표라든지, 연준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표들도 다 중요하지만, 심지어
심리까지도 공부하면 심리까지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심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대요. 프랑스가 저출산율을 굉장히 막 저출산이 이제 굉장히 저희보다도 훨씬 위험하던 때가 있었대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정부 정책이 또 막 부양하는 쪽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많이 이제 투입이 되기도 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회 심리학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절대로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공론화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 아셨어요? 왜 그걸 공론화하고 자꾸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까먹고 있다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애 낳으면 애 키우기 힘든가 보다. 안 낳은 사람도 겁먹어서 안 낳는데 어머 진짜 1년 애 키우는데 뭐 1년에 5천만 원씩 들어? 내가 연봉이 5천인데 미쳤어 내가 왜 나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 자꾸 심리가 더 안해진대요. 더 안해진대. 예?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산대. 알아서 잘 낳고 쏨풍쏨풍하고 그냥 또 낳고 애 이쁘고 환장하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어 여러분. 낳아봐서 알잖아. 안 낳아보신 분도 보겠구나. 그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 나서 이제 막 얘가 막 사고 칠 때쯤 둘째도 갖고 싶어지고 꽁냥꽁냥 애기 다시 한번 또 생각나서 늦둥이 낳고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아니냐? 맞는 말 갑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해버렸네요. 맞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이 사회 만물이요. 이 사회과학은 답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또 많은 또 학자님들이 노벨 평화상 막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이 항상 마지막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다. 예. 꼭 굳이 요거를 이제 경중을 따지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요런 부분들을 항상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말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는 항상 되는 방향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벌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항상 선택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보면 어떤 분은 계속 이제 더 큰 폭락을 주장하고 IMF가 그러지 않았냐. 지금 우리나라 경고했다. 맞아요. 그 경고한 만큼 지금 IMF 때처럼 아파트 시장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IMF 때도 한 주택 가격은 30% 빠졌었나요? 그랬거든요. 지금 뭐 30% 빠진 것도 있고 40% 빠진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래도 벌었고 저래도 벌었어요. 그동안 올랐던 만큼 훅 다 떨어졌나요? 또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요, 반드시 우리가 또, 반드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건 뭐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점으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믿음은 있잖아요. 자, 뭐 이런 부동산 가격 오르고 말고 왜냐면 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지금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단독주택, 다가구, 뭐 다중주택, 고시원 건물 이런 거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월 500만 원 월세가 월 1000만 원 뭐 월 2000만 원 이렇게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이때 팔고 싶어요? 팔고 싶지도 않아요. 왜 팔아요?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도래해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하나도 안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요? 이분들이 지금 그걸 지금 샀나요? 지금 사도 지금 금리를 감당하면서도 내가 순수입이 남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5년 전에 10년 전에 사두었던 분들은 너무 행복해. 왜요? 그때 당시 80% 대출을 받고 샀더라도 이미 지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미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월세 소득까지 계속 지금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어.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대출이 80%였지만 지금 오른 가격에 비하면 이 대출 비율은요. 뭐 20%, 30%, 40%밖에 안 될 테니까요. 그냥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 안 되고 심지어 지금 월세도 올랐어.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월세도 지금 올랐어요, 여러분.
그죠? 예. 부동산 매매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예, 월세도 올랐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또 시장을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뭐 하나, 그때 가서 또 안 좋아질 때 나는 타이밍 잡아야지? 그럼 그때 잡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그때마다 재는 사람은요, 진짜 타이밍이 와도 절대로 못 잡습니다. 왜? 에이, 여태까지 떨어졌는데, 뭐 이런다고 지금 찍고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또 찍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 사야 되는데 사죠, 안 사죠? 안 사죠? 에이, 잠깐 그러는 거야. 예, 또 내려갈 건데 뭐. 안 사신다니까요? 그냥 지금 사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약간 조정을 받아도 여기서 언젠가 다시 정고점이 오기 때문에. 예, 정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사가지고 지금 그냥 팔어. 자, 2억이에요. 매가가 2억이야.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낮게 낙찰 받을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한 1억 5천에 받아. 낙찰을. 예, 그러면 그래서 한 1억 7천에 팔어. 그럼 그냥 모든 게 다 불안하면 지금 낙찰 받아서 내일 팔면 되잖아요. 응?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그렇게 하든 그냥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게.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야. 혹시 불안하다면 그냥 지금 그냥 단타라도 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이게 어디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먼 훗날에 이제 봐봐요. 자, 몇 시간이 지났어. 그럼 이제 그때 후회한다? 내가 그때 단타 치지 말고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하나당 억씩은 벌었을 텐데 또 후회할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단타해도 돼. 왜? 그걸 내가 단타해서 물론 지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지만 몇 년 후에 1억 벌 거를 내가 그때 1,000만 원으로 만족했구나라는 걸 후회하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투자하는 이제 그 실천력도 올라가고 어때요? 열정도 불타오르고 이제는 정확하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나만의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도 안 하고 쭉쭉쭉쭉 성장합니다. 그 상황을 반드시 여러분 피부로 여러분 직접 경험해야 돼요. 남들한테 듣는 얘기는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겠다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실천으로 안 간다니까. 네?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동산 BQ라고 얘기할게요. 부동산 IQ가 지금 요만큼의 단계에 계신지 여기에 계신지 이 경험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계별로 겪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IMF 때도 그때 버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냥 오르는 것도 천천히 올랐어요? 그냥 훅 올라가 버렸잖아. 그냥 웬만큼은 쭉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보합이 가다가 나중에 다시 쭉 회복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친구 잘 만나야 돼. 또 아니야 그러는 친구 만나면 진짜 나도 같이 안 해버려. 예? 근데 아니야 얘기하는 친구가 진짜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얘기 들어야 돼요. 알겠죠? 제발. 알겠죠? 우리 군무원 경매 식구들은 정신 바짝 챙겨야 돼. 알겠죠? 예. 자. 또 SQ님께서 요즘에 이게 아이디가 아니고 다 영어로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은서님이시네, 은서님. 예. 자. 유찰이 많이 된 빌라 경매식 이게 뭐였지? 영상이? 기억이 안 나네. 잘렸어요. 유찰이 많이 된 빌라 경매식 갭 투자로 괜찮을까요? 무엇이든 그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때 질문이구나. 근데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네. 자, 일단 뭐 내용을 볼게요.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명도 확인서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쵸? 권리가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한 사람만이 명도 확인서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납부할 거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집을 나갔어. 집을 비워줬어. 내가 집을 비워준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명도 확인서 줘도 되죠. 어차피 내가 잔금 납부할 건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 잔금 납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등기가 완료되면
배당을 해줄 때 이분이 집을 비워줬다면 이 서류를 줘서 어쨌든 이걸 가져가야 돈을 받으니까 임차인들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만약 잔금 납부 안 하고 포기할 거라면 이 멍도 확인서를 미리 준 게 의미는 없지만 미리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왜냐면 안 그러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분을 잔금 납부하고. 자,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는 뭐 한 달 후에 할 거야. 근데 이분이 저 나중에 배당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지금 집을 비워줄게요. 예, 다 확인했죠? 저 명도 확인서 주세요. 안 그러면 또 만나야 되니까요. 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확인서를 줘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렇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잔금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명도 확인서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잔금 미납인 상태에서 명도 확인서를 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고, FM대로 말씀을 드리면, 잔금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그 집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때 명도 확인서가 법원에 배당을 받을 때 가지고 가면 효력을 발휘하죠. 예? 왜냐면 가끔 낙찰받고 미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대항력이 있고 여러분이 낙찰을 받을 거고 대항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배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명도 확인서를 요구한다. 그럼 두 번 만나는 번거로움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나가는 거 깨끗하게 짐을 비워준 걸 보면 그때 서류를 줘도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다 답변해 드렸나요? 요거 마지막에 하나 또 남았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산지 연금용 관련해가지고 산지 이거 대출, 산지 낙찰, 우리 회원님 받으신 거, 그거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우리 회원님이, 네, 가능해서 대출 실행했고,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라고 답변까지도 달아주셨네요. 나 몰랐네. 근데 이제, 이런 물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했는데, 일단 산이기 때문에 대출은 가능해요. 산이기 때문에 대출은 가능한데, 나중에 산지연금 신청할 때, 그때는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낙찰받고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잔금 납부를 언제 했죠? 7월 3일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년 7월 3일에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낙찰받고 나서 잔금 치르는 동안에는 일단 대출이 가능해요. 네, 대출이 가능하고, 그러나 이제 산지연금 신청할 때는 대출은 갚아야 됩니다. 요런 또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요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어쨌든, 함께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양님. 이름이 미소이신데 긍정적인 듯 마인드이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수고하십니다. 맞아요. Right now. 실행이 답이다. 네. 네. 오늘 옆에서 김멘토님인가요? 목소리 출연 많으시네요. 예, 맞아요. 지금 옆에 뭐 사무실 식구들이 거의 출근했어요. 지금 보통 9시 저희가 반까지 출근인데 보통 요 시간이면 출근들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기운 받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끝났다. 완전지가 김대웅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일찍 뵐게요. 많은 분들이 또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셨네요. 좋습니다. 신단다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항상 그럴 수 있답니다. 그래요. 또 요 간간히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요 질문은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또 내일이죠.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요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니까 활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가 뭐하노님, 수가 뭐하노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그죠? 수가 많아. 네, 멘토님이 진심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계속 경매 낙찰받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법정 한번 가보세요. 꼭 경매 법정. 이게 오늘도 가보세요. 오늘 그냥 가까운 데 한번 가보세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낙찰받아 가는지 몰라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받아 갔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벌은 것 같은지, 이걸 집에 가서 거꾸로 공부하면서 계산은 뒤에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네, 진짜 하고 싶어질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거고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혈안이 돼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 경매, 공매 시장은 언제나 돈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앤토니 말씀에 참뜻을 알아주기를 되게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방송 잘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수고 모아놓으니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에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